저는 오늘 아침부터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딸 윤지유의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간병인으로 10년을 살아오면서도 이런 긴장은 처음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시죠? 지유가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딸 상견례인데 괜찮고 말고. 하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46의 나이에도 여전히 서툰 일들이 있더군요. 특히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는 더욱 그랬습니다. 한정식 집에 도착했을 때 상대방 가족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서정우, 이선영 부부와 아들 서도현이었죠. 인사를 나누는 순간 서정우의 손등에 희미한 흉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익숙함이 스쳤지만 금세 지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미정입니다. 서정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악수를 나누는데 그의 손이 미묘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역시 긴장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이선영은 부드러운 미소로 분위기를 풀려고 애썼습니다. 지우님이 정말 예쁘시네요. 도연이가 늘 이야기했거든요. 고맙습니다. 도연 씨도 의젓하게 잘 자라셨어요. 대화는 무난하게 흘러갔습니다. 서도연은 내과 레지던트 2년차였고 윤지우는 간호학과 4학년이었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만났다고 했죠. 그런데 식사 중간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서정우가 제 직업을 묻더군요. 간병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어느 병원에서요? 서울중앙병원입니다. 그 순간 서정우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잠시 멈췄고 이선영도 눈치를 챈 듯 했어요. 혹시 오래 근무하셨나요? 10년 정도 됩니다. 사실 정확히는 11년이었습니다. 2013년에 잠시 다른 곳에서 일했던 시기를 빼고 말이죠. 그때를 떠올리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서정우는 물을 마시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끝내 침묵을 지켰어요. 상견례는 그렇게 어색한 공기 속에서 마무리됐습니다. 헤어지면서 서정우가 작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 뵙죠.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떨림의 이유를 알 것 같으면서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유가 물었습니다. 엄마, 뭔가 이상했죠? 그냥 처음 만나서 어색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불안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정우의 흉터, 그의 당황스러운 표정, 그리고 제가 느꼈던 묘한 기시감.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간병인으로 살면서 키운 직감이 뭔가 다르다고 속삭였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2013년에 그 사건과 관련이 있을까?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세상이 참 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병원이라는 공간에서는 더욱 그렇죠. 제가 10년 넘게 걸어온 복도에서 딸의 인연도 시작됐고 어쩌면 제 과거와도 다시 마주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앞으로 쉽지 않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차분히 상황을 지켜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상견례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소 같지 않았어요.
서정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간병인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동료 박순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정아, 어제 상견례 어땠어? 그냥 무난했어요. 근데 순자 언니, 혹시 서정우라는 의사 아세요? 박순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서정우? 외과 과장 서정우 말하는 거야? 아마도요. 키 크고 손등에 흉터가 있는. 맞네, 그 사람.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상견례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줬습니다. 박순자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정아, 혹시 2013년 일 기억해?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013년 제가 억울하게 해고당했던 그의 말이에요. 당연히 기억하죠. 왜요? 그때 약품 분실 사건 있었잖아. 너 억울하게 누명 쓰고 쫓겨난. 네, 기억해요. 사실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중환자실에서 간병인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고가의 진통제가 분실됐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조사 결과 제가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그때 조사 담당이 서정우였어. 박순자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확실히 봤어. 그 사람이 원무과하고 같이 와서 너 조사하던 거. 결국 증거 부족으로 넘어갔지만 병원 측에서는 너를 내보냈잖아. 기억이 조각조각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저를 신문하던 의사의 차가운 시선,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던 제 모습, 그리고 결국 해고 통지서를 받던 그 순간까지. 그 사람 손등에 흉터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아, 그거. 그때 약품 보관고 유리문이 깨지면서 다쳤던 거야. 조사하던 중에 실수로 문에 손을 대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서정우가 그렇게 당황스러워했는지, 왜 제 직업을 듣고 표정이 굳어졌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지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도연 오빠 아버지가 다시 만나자고 하시는데요. 갑자기 왜? 잘 모르겠어요. 어제 일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던데.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정면으로 마주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알겠다. 언제 만날까? 그날 저녁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서정우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죄송함과 부담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먼저 사과부터 드려야겠습니다. 서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013년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11년 만에 듣는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쉽게 풀리지는 않았어요. 왜 그때는 말씀 안 하셨어요? 저라는 걸 아시면서도 처음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서정우는 천천히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실제 범인은 따로 있었지만 증거 인멸로 밝혀내지 못했고 병원 측의 압력으로 사건을 마무리해야 했다는 것이었죠. 그래도 제가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죠. 제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게 된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억울하게 당했다는 것을 인정받은 셈이었으니까요. 서정우와의 만남 이후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지우와 도연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저희 잠시 시간을 가져도 될까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도연 오빠네 가족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아버지께서.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결국 과거 일이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그래도 너희 마음이 확고하다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정말 괜찮으세요? 엄마가 상처받으실까봐 걱정돼요. 저는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21살의 제 딸이 이런 걱정을 해야 한다는 게 미안했어요.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희 마음 편하게 결정해.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11년 전의 상처가 딸의 행복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났거든요. 며칠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우와 도연이 갑자기 연락을 끊고 사라진 거예요. 도연의 병원 동료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도연이가 갑자기 휴가 신청하고 사라졌어요. 지우 씨도 학교에 안 나온다고 하던데. 저는 급하게 지우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두 사람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어요. 그때 서정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정 씨, 혹시 아이들 연락 받으셨나요? 아니요. 서정우 씨도 못 받으셨어요? 네. 도연이가 편지만 남기고 갔는데 시간을 갖고 싶다고만 써 있어서 불안한 마음에 저희는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선영도 함께 왔어요. 3명의 부모가 카페에 앉아 침묵하고 있는 모습이 참 쓸쓸했습니다. 이 모든 게 제 때문입니다. 서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어차피 밝혀질 일이었어요. 저도 더 이상 서정우만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지금은 아이들을 찾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이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아직은 좀 더 기다려 봅시다. 성인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은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두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할지 걱정됐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강원도 어느 펜션에서 둘이 함께 지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다행히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요. 서정우의 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이선영까지 함께 강원도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는 대화가 많지 않았습니다. 각자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거든요. 저는 창밖 풍경을 보며 지난 1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2013년 해고 이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다른 병원을 알아봐도 쉽게 받아주는 곳이 없었거든요. 결국 작은 병원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이미 많이 아픈 상태였어요. 치료비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우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엄마의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도 묵묵히 견뎌줬어요. 미정 씨, 서정우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이제 그만해요. 지나간 일이잖아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서운하고 화가 났거든요. 다만 지금은 그것보다 아이들이 더 중요했어요. 펜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우리를 보고 미안해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지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괜찮다. 무사하기만 하면 돼.
저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도연도 아버지에게 사과했어요. 그날 밤 펜션에서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도망쳐 나온 것이었어요. 우리가 해결할 문제야. 너희는 걱정하지 마. 제가 말했지만 정작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펜션에서의 첫날 밤은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 저녁 예상치 못한 사고가 벌어졌어요. 펜션 보일러에 문제가 생긴 거였습니다. 관리인이 수리를 하다가 가스가 새어나왔는데 우리는 미처 눈치채지 못했어요. 저는 아래층 거실에서 이선영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내일 서울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하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럴까요? 아이들이 결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그때 위층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뭐지? 저희는 급히 2층으로 올라갔어요. 지우와 도연이 머물던 방문을 열자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가스 냄새인 것 같아요. 이선영이 소리쳤습니다. 방 안에서는 두 아이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어요. 지우야. 저는 딸에게 달려가 몸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도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19부터 불러요. 서정우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는 재빨리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켰어요.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응급 상황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일단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의식은 있어요? 서정우가 도연의 맥박을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약하긴 하지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우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호흡은 하고 있었어요. 구급차가 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산간 지역이라 접근이 쉽지 않거든요. 일단 밖으로 옮겨야겠어요. 저희는 두 아이를 조심스럽게 밖으로 옮겼습니다. 차가운 바깥 공기가 피부에 닿자 제 정신이 조금 들었어요. 저기 구급차 사이렌 소리. 이선영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멀리서 빨간 불빛이 보였어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안전을 위해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앰뷸런스를 따라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더 늦게 발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다면. 병원 응급실은 11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소독약 냄새, 분주한 의료진들. 모든 게 그때 그 기억을 떠올리게 했어요. 보호자분들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서정우와 이선영도 같은 표정으로 걱정하고 있었어요. 괜찮을 거예요. 서정우가 저를 위로하려 했지만 저는 대답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도 과거의 기억도 모든 게 답답했거든요. 1시간 정도 지나서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룻밤 입원해서 관찰하면 될 것 같아요. 그제서야 가슴이 좀 놓였습니다. 병실로 올라가니 두 아이는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미정 씨, 서정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네, 이 일을 계기로 우리가 좀 더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정성이 보였어요. 어떤 말씀이세요? 2013년 일에 대해서요. 제대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룻밤의 일로 많은 것이 바뀐 것 같았습니다. 생명의 소중함 앞에서는 다른 모든 것들이 작아 보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지유와 도연이 깨어났습니다. 두 아이 모두 의식이 완전히 돌아왔고 큰 이상은 없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또 걱정 끼쳐드려서. 지유가 미안해했습니다. 괜찮다. 무사하기만 하면 돼. 하지만 이번 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과거 문제를 정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서정우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미정 씨, 시간 되시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서정우는 평소보다 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어젯밤 일을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2013년 일에 대해 정확한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정우는 천천히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는 당시 약국과 직원 중 한 명이 진통제를 빼돌렸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대요. 하지만 그 직원이 병원 이사장의 조카였기 때문에 사건을 덮으려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정 씨를 희생양으로 만든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걸 왜 그때는 말씀 안 하셨어요? 저도 겁쟁이였습니다. 병원 내 권력 구조에 맞서기가 두려웠어요. 서정우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미정 씨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고 싶어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11년을 기다려온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네. 병원 측과 이야기해서 공식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한꺼번에 떠올랐거든요. 고맙습니다. 겨우 그 한마디만 할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서정우는 약속대로 병원 측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서정우가 강력히 요구하자 결국 받아들였대요. 저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 원장이 직접 사과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원장실에서 만난 원장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당시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은 명예회복과 함께 보상금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제가 원한다면 언제든 복직할 수 있다고도 했어요. 감사하지만 복직은 괜찮습니다. 지금 병원도 좋거든요. 정말로 복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왔거든요. 하지만 명예회복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지유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요? 드디어 해결된 거예요? 응, 이제 걱정하지 마. 지유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괜찮았어. 너 때문에 견딜 수 있었거든. 실제로 지유가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요. 이제 정말로 과거와 화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정우에 대한 원망도
억울함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어른들이 먼저 화해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과와 명예회복 이후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우와 도연도 다시 만나기 시작했고 양가 부모들 사이의 어색함도 조금씩 풀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선영이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미정 씨,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할까요? 네, 좋아요. 이선영은 처음 상견례 때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죠. 남편이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몰라요. 집에서도 계속 미안하다고 하거든요. 서정우가 집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 의외였습니다. 처음엔 저도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서정우 씨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이선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이들 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이들이 좋아한다면 찬성이에요. 미정 씨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 지우가 행복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대화 이후 양가의 관계는 급속도로 개선됐습니다. 서정우도 저에게 더 이상 어색해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됐어요. 며칠 후 세 명이 함께 만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롭게 시작합시다. 서정우가 말했습니다.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기보다는 앞으로를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그럼 아이들 결혼 이야기도 다시 해볼까요? 이선영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아직 너무 이른 거 아닌가요? 도연이는 레지던트이고 지우는 학생인데 그래도 약혼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정우가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지우가 아직 어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아이들 의견을 들어보죠. 그날 저녁 지우에게 물어봤습니다. 도연과 약혼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해? 정말요? 저는 좋아요. 지우의 반응은 예상보다 적극적이었어요. 하지만 너 아직 졸업도 안 했잖아. 졸업하고 취업할 때까지 기다릴게요. 도연 오빠도 전문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생각해보니 그것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어차피 결혼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약혼은 해도 될 것 같았어요. 서도현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두 아이가 모두 원한다면 어른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었죠. 약혼식 날짜를 정하면서 저는 새삼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인생이 참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힘들고 원망스러웠던 일이 결국 딸의 행복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시죠? 지우가 또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정말 그랬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과거의 상처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서정우도 이선영도 가족이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망하고 미워할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아이들을 돌봐줄 든든한 동반자들이 된 거죠. 삶이란 정말 신기한 것 같았습니다. 약혼식을 2달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간소하게 하자고 했는데 양가 부모들이 모두 반대했어요. 아이들 인생에 한 번뿐인 일인데 제대로 해줘야지. 서정우가 말했고 저도 동감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양 가족이 가까워졌어요. 이선영과 저는 거의 매일 통화했고 서정우도 편하게 연락하곤 했습니다. 미정 씨는 어떤 색깔 한복을 입으실 거예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선영 씨는요? 저는 연보라색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대화들이 일상이 됐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약혼식 일주일 전 지우가 웨딩드레스를 맞춰봤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딸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엄마 어때요? 정말 예쁘다. 21살의 지우는 정말로 아름다운 여성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키웠다는 게 새삼대견했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 자라준 거지.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자라준 딸이요. 약혼식 당일 호텔 연회장에는 양가 친지들이 모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주어서 감사했어요. 서정우는 축사에서 특별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특히 신부 어머니께는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오늘 이 아름다운 만남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한 가족으로 서로 돌보며 살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마음이 뭉클했어요. 제 차례가 되자 간단히 말했습니다. 도연아, 우리 지우를 잘 부탁해. 그리고 서정우 씨, 선영 씨,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약혼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 지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도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식이 끝나고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정말로 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몇 달 전의 어색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미정 씨, 정말 고마워요. 이선영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좋은 아들 낳아서 저희 지우 행복하게 해주시고. 서정우도 다가왔습니다. 미정 씨, 앞으로 자주 뵙겠네요. 네, 그러게요. 이제 정말 가족이니까요. 그 말을 하면서 새삼 실감이 났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지우와 둘이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당연하지. 내가 행복하니까 엄마도 행복해. 그동안 고생만 시켜드린 것 같아서 미안해요. 무슨 소리야? 너 때문에 살았는걸. 정말 그랬습니다. 지우가 없었다면 2013년의 시련을 견뎌내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 엄마도 좀 편하게 사세요. 응, 이제는 좀 편할 것 같아. 실제로 마음이 많이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도 치유됐고 딸의 미래도 밝아 보였거든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약혼 이후 3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무사히 간호학과를 졸업했고 도연이 근무하는 병원에 취직했어요. 도연은 내과 전공의 3년 차가 됐습니다.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웨딩드레스 최종 피팅을 위해 지우와 함께 샵에 갔습니다. 거울 속 딸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어요. 엄마 어때요? 정말 아름답다. 26살의 지우는 더 이상 제 품에 안기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우아한 여성으로 자라 있었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딸의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동안의 힘든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를 키우던 시절, 2013년 억울한 해고를 당했던 그 절망적인 순간들까지 내가 잘 자라준 거지. 엄마는 그냥 곁에 있었을 뿐이야. 피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서정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정 씨,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네, 괜찮아요. 약속 장소는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서정우는 평소보다 더 정중한 모습이었어요. 결혼 준비 잘 되고 있죠? 네, 거의 다 됐어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정우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갑자기. 혼자서 지우를 그렇게 훌륭하게 키우시고 정말 대단하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를 이렇게 너그럽게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그만해요. 다 지나간 일이잖아요. 아니요, 말해야겠어요. 2013년 그 일로 미정 씨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뒤늦게 알았거든요. 서정우는 당시 제가 다른 병원을 구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남편 병원비 때문에 얼마나 절망했는지를 누군가를 통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됐어요. 이제는 정말 괜찮으니까 그만해요. 사실 완전히 잊혀진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 그때 일을 떠올리면 여전히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하지만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은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미정 씨, 네. 앞으로 정말 가족처럼 지내고 싶습니다. 지우도, 미정 씨도 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서정우의 눈에는 진정성이 보였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결혼식 전날 밤 지우와 마지막으로 단둘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내일이면 정말 남의 집 사람이 되는 거네요. 무슨 소리야. 너는 영원히 내 딸이야. 그래도 뭔가 서운해요. 지우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딸의 온기였어요.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엄마 소원이야. 엄마도 이제 엄마만의 행복을 찾으세요. 응? 무슨 뜻이야? 그냥 엄마도 좋은 분 만나서 행복하게 사세요. 딸의 배려가 고마웠지만 저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지우가 좋은 사람을 만나 잘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했거든요. 결혼식 당일 호텔 대연회장에는 양가 친지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어서 감사했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지우의 마지막 손질을 도와주면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긴장돼요, 엄마. 괜찮다. 도연이가 얼마나 너를 아끼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도연은 지우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언제나 다정하게 대해줬어요. 식이 시작되고 지우가 입장할 때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꼭 참았어요. 딸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울먹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도연과 지우가 서로 결혼 서약을 할 때는 정말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헤쳐나가겠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식이 끝나고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서정우가 제 옆에 서더군요. 이제 정말 한 가족이네요. 네, 그러네요.
사진을 찍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서정우는 제게 원망스러운 존재였는데 이제는 딸의 시아버지가 되어 있었거든요. 인생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힘들고 원망스러웠던 일이 결국 딸의 행복으로 연결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피로연 자리에서 서정우가 축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오늘 이 아름다운 만남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어요. 앞으로 두 아이를 따뜻하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마음이 뭉클했어요. 제 차례가 되자 간단히 말했습니다. 도연아, 우리 지우 잘 부탁한다. 그리고 서정우 씨, 선영 씨, 아니, 이제 사돈어른이라 불러야겠죠. 이제 정말 가족이니까 잘 부탁드려요. 피로연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야 실감이 났습니다. 정말로 지우가 시집을 간 거예요.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으니 갑자기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슬프지는 않았어요. 딸이 행복한 곳에 간 것이니까요. 핸드폰에 지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웠어요. 사랑해요.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너도 사랑한다. 행복해라. 창밖을 보니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에게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엄마로만 살았다면 앞으로는 저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늘에 계신 남편도 오늘을 보고 계실까요? 딸이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다고 자랑하고 싶었어요. 2013년의 상처도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힘들었던 시간도 이제는 모두 의미 있는 경험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도 있는 거니까요. 내일부터는 정말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간병인으로서의 일상도 이제는 할머니가 될 준비도 해야겠죠. 무엇보다 서정우, 이선영과 함께 아이들을 지켜보는 든든한 뒷받침이 되고 싶었습니다. 마음이 참 평화로웠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진정한 평안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간병인이자 딸아이의 엄마 한미정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미정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편의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람 따라 구름 따라였습니다.